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지으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평당 공사비나 전체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목적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고서 평당 건축비나 전체 공사비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왜 집을 짓는지, 그리고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 등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짓는 목적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시 거주할 주거용인지 아니면 세컨하우스용으로 주말주택이나 별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매매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인지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집의 품질과 사양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의 성격을 명확히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급스럽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가진 예산에 맞춰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를 결정하고 나서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체 공사비인 건축 예산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충분하고 넉넉하게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야외 공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상을 해볼 수가 있고, 가용한 적정 예산으로 집을 짓게 된다면 효율적인 집 짓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적인 방법을 구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빠듯한, 어쩌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한다면 어느 부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괜찮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축물의 구조 방식 체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경량 목조로 할 것이냐, 경량 철골 구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스틸하우스로 할 것이냐, ALC 벽돌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구조체에 따라서 근본적인 공사 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각 구조체별 장단점에 대해서도 주변의 카드라식의 얘기는 배제를 하고 실제적인 것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흔히들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지는 조립식 판넬 주택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평가절하를 당하여 왔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적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참으로 속상한 부분이죠. 앞으로 이 조립식 판넬 주택의 장점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제작을 해서 우수한 자재일 뿐만이 아니라 단열에 있어서도 월등하다는 것을 시공법과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구조체로 집을 지을 건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 면적 체크입니다. 단층인지 2층인지에 대한 층수와 필요한 방의 수량과 욕실 등에 필요로 하는 공간 구성, 다락이나 발코니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별채나 작업실, 창고 등의 부속 건물에 대한 계획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집의 익스테리어, 외관을 대략적으로라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심플한 스타일로 할지, 모던한 스타일로 할지, 개성 있는 나만의 스타일로 독특하게 할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감재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벽 마감재와 창호, 지붕재 선정에 따라서 현대 건축비의 차이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인테리어 수준과 마감 자재를 대략적이나마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바닥재와 벽, 천장 마감재, 그리고 타일과 도기류, 조명기구 등의 수준에 따라서도 건축비는 일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냉난방 방식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스 보일러로 할 것이냐, 기름 보일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 보일러나 지열, 태양광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가정용 태양광은 보조 에너지 역할로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냉방 방식도 천장형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스탠드형이나 벽걸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건축 공사 시에 사전 작업을 필히 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는 급수와 배수 방식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광역단체에 상수도가 들어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마을 공동수를 사용하거나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와 오수 배출에 대해서도 지자체 하수 종말 처리장의 통합관로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 정화조나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별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는 보안 시스템과 부대 공사를 체크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도시지역 집보다는 방범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용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 대문과 담장, 조경수 등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10가지에 대한 체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리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시고 집 지을 계획을 하셨다면 우선 실력 있는 업체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웬만큼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막연한 생각으로 집을 짓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도 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는 집 지을 땅을 살 때 체크하실 사항과 집 짓기 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